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코너 별별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별별 이야기에서는 우주에 관한 다양한 소식이나 천문학, 별자리 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이경환 관장과 함께 우주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우주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네. 기다렸던 순간인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우주의 시작인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네. 우주의 탄생에 대한 이론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빅뱅 우주론이 아닌가 네네. 싶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우주론은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우주가 팽창한다는 말은 우주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예. 네. 이걸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가 점점 작아지게 되고 네. 그렇게 계속 돌리다 보면 우주가 크기가 점에서. 0이 되는 예. 순간이 있을 테니까 오. 네, 그 한 점에서부터 폭발하듯이 우주가 탄생했다라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예. 자, 그게 처음 등장한 것이 1940년대. 네네, 1940년대에 처음 등장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사실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빅뱅이라는 거로 시작을 했다는 것은 뭔가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고 예. 네, 그렇다는 건 뭔가 창조라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과학자들은 또 그런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인기 있었던 것은 오히려 팽창은 계속 하긴 하는데 네. 뭔가 중간에 새로운 별관화가 계속해서 태어난다. 네, 이런 이론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건 그래요. 어떤 이론이죠? 그 정상 우주론이라고 정상 우주론이요? 항상 우주가 정상 상태 그대로 네. 있다라는 예.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또 저희가 빅뱅이라는 용어에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예. 뭔가 중간에 계속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점에서 갑자기 모든 게 다 생겼다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예. 여겨졌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 두 이론이 한 10년 이상 그 경쟁을 계속하다가 1964년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이 되면서 사실상 승부가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우주 배경 복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발견이 되면서 당시 상식이었던 정상 우주론이 깨어지고 네. 빅뱅 우주론이 힘을 싣게 된 네, 거잖아요. 그럼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네. 어떤 건가요? 우주가 처음, 그러니까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뜨겁고 밀도도 높고 예. 네. 그래서 빛이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빛이 그 안에 갇혀서 나왔다가도 입자들하고 충돌해서 없어져 버리고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요. 네, 너무 뜨겁기도 하고 예. 입자들이 너무 빽빽하게 많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팽창을 계속하죠. 예. 팽창을 하니까 밀도도 조금씩 떨어지고 온도도 조금씩 내려가고 예. 그러다가 38만 년이 지났을 때 그 따로 돌고 있던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네, 그렇게 되면 우주의 밀도가 갑자기 낮아지게 되거든요. 예. 네, 밀도가 갑자기 낮아졌기 때문에 예. 갑자기 그 빛에게는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이유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밀도가 낮아졌고 그러니까 예. 입자의 개수가 반으로 갑자기 확 줄어든 게 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전자와 원자핵은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고 있죠. 예. 네. 네, 빛은 전하를 가진 입자랑은 자꾸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두 개가 결합을 해버리면 중성이 되거든요. 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을 만나서요. 해요. 중성이 됐군요. 네, 그러면 빛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빛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방해하던 물질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죠. 아. 네, 그래서 우주에 쫙 퍼지게 된 겁니다. 빛이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군요. 네, 네. 그래서 전 우주에 동시에 빛이 골고루 퍼지게 됐거든요. 네. 네, 그 빛이 지금도 우주 전체에서 발견이 됩니다. 네. 네, 그걸 우주 배경복사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누가 처음 발견했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주 배경복사가 처음에는 온도가 되게 높았는데 예. 그때는 예. 한 3000도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계속 팽창을 하면서 식기 때문에 지금 우주의 온도는 영하 270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게 쭉 내려갔군요. 네네. 그 영하 270도에서 나오는 전파의 형식으로 지금 관측이 됩니다. 전파로 봐요. 네, 전파 그래서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게 되는데 아, 예. 1940년대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때는 전파 망원경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논쟁이 있었던 거고 아. 네, 1960년대가 되니까 전파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1964년에 아노 펜지어스와 그 로버트 윌슨이 예.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요.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상 그 빅뱅 이론이 그 정상 상태 우주론을 이기고 네. 정식 이론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건데 예. 그 두 분이 197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거든요. 어. 충분히 받으실 만하네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빅뱅 이론이 그 정상상태 우주론을 누르고 정설로 인정받았다라는 예. 걸 인정받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전파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빅뱅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 빅뱅으로 탄생한 우주 그 뒤로는 어떻게 팽창해 왔나요? 그 계속 팽창을 예. 하긴 하는데 예. 과학자들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네. 계속 팽창을 할지 어. 아니면은 팽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정지를 해서 네. 다시 수축을 할지.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서 궁금하니까 또 이제 과학자들은 궁금한 건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게 관측을 됩니다. 예. 관측을 해야 되는데 미래를 관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과거를요? 과거를 그러면? 관측을 하는 아, 겁니다. 네. 예, 과거를 관측을 해서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미래는 어떻게 되겠다. 앞으로도 이럴 네. 것이다. 네, 이걸 예측을 해보자라는 계획을 세웠죠. 예. 그래서 먼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그것도 있는데 궁금해요. 네, 천문학에서 과거를 보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래요. 네, 먼 곳을 보면 됩니다. 아, 네. 네. 네,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광년, 이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1광년 떨어진 별을 본다는 것은 그 별의 1년 전의 모습을 네. 보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1억 광년 떨어진 곳을 본다? 그러면 1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고 예. 그런 방식으로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수십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을 과거를 볼 수 있는 거군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팽창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팽창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느려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팽창하게 된 것은 빅뱅 대폭발로 하게 네, 됐는데 빠르게 네. 진행되었으니까요. 빠르게 처음에 출발을 했다가 내부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예. 네. 당기겠죠 이제.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다. 네. 예,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 얼마만큼 느려졌는지를 보면 이게 과거에는 되게 빨랐으니까 지금 많이 느려졌으면은 예. 곧 멈추고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도 가능하겠죠. 예, 그런데 조금밖에 느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계속 팽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보겠죠. 예, 그래서 과거를 관측을 해서 현재와 비교를 해봤더니 예. 그 유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예, 팽창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라는 어, 결과가 완전 네. 반대의 결과네요. 완전 그러네요. 예측과 반대의 결과가 네. 나왔죠. 예. 그 결과가 1998년에 아직 20년 정도밖에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불과 얼마 전에. 과학계에서는 꽤 새로운 소식인데 음, 그 뭔가가 당겨야 되는데 당겨서 네.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데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게 발견이 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갈수록 그래서- 빨라지는 이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돌을 위로 던졌는데 예. 밑에서 뭔가가 당기고 있으면은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돌이 점점 빨라져서 우주 밖으로 나가버렸다. 오. 그러면은 뭔가 물질이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밀어내는 네. 뭔가 예.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힘의 이름을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암흑 에너지요. 예. 자, 일단 중력 때문에 느려질 줄 알았던 네.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관측해봤더니 계속해서 빨라졌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암흑 에너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그게 지금 그 과학계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예. 답이 안 네, 나왔군요. 이름은 붙여놨는데 예. 뭔지는 모르고 아. 그래서 사실은 뭐 모르는 에너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또 너무 없어 보이니까 암흑 뭔가 에너지. 멋있게 네. 암흑 에너지라고 그럴듯하게 이름을 붙여놓고 그랬군요. 이유가 그게 정체가 뭔지를 찾고 있습니다. 어. 그 가속 팽창한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또 2011년에 노벨상을 또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만큼 중요한 발견이라는 의미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현재 관측한 결과로 보면 가속 팽창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걸 당길 힘이 이제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암흑 에너지는 그 우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가속이 점점 강해질 거기 때문에 영원히 팽창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뭐 지구와 달은 왜 멀어지지 않느냐, 뭐 혹은 우리 은하와 다른 은하 이런 것도 네. 멀어져야 되느냐라고 네. 보는데 팽창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로 얘기할 때 예.
팽창을 하는 거고 먼 미래에 네. 계속 진행되는 가까운 거니까요. 곳에서는 중력이 더 강하거든요. 아, 아직. 오히려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은하와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는 서로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나중에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아주 먼 미래가 되면 가까운 곳의 중력보다 그 우주 팽창이 더 강하게 될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별과 별 사이 우리 은하 내에서도 네. 별과 별 사이가 멀어지고 예. 지구와 그 태양계에서도 태양과 뭐 행성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거고 팽창 영향을 받아서요. 네, 팽창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모든 물질들이 다 우주로 흩어지게 될 겁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저희가 전에- 걱정할 일이 없겠죠. 그 전에 태양이 먼저 죽을 거기 때문에 네, 죽을까 그 전에 멜멜 네. 마음이 편해지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참 우주의 탄생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참 우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주제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